들어오시고 가봅시다. 20회차 맞지? 21회차 21회차 카라바우 대 헨트. 뭐 승무패 때 많이 했어요. 거의 14경기를 했으니까 사실 근데 많이 궁금하시진 않을 것 같아. 많이 해가지고 그죠? 거의 다 했어. 그래서 가볍게들 좀 아까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일단 카라바 아제르바이잔 팀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이제 중동 이란 위쪽이죠. 상당히 이제 유럽과는 거리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고, 헨트는 벨기에 서유럽 한가운데 있는 팀이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엄청나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유럽 대항전을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먼 거리는 물론 러시아겠지만, 그 외에 이제 뭐 터키나 그런 힘든 원정처럼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이. 그렇기 때문에 카라바가 홈에서만큼은, 뭐 카라바가 챔스를 가지는 보통 않잖아. 유로파 수준에서 팀들이 카라바 원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고전하죠. 예선에서도 프라이브루크도 물론 이때는 로테이션 돌렸구나. 그렇다 치더라고. 뭐 올림피아코스도 뭐 어려움이 있었고, 낭트 같은 경우 3대 떡으로 털렸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이번 시즌 홈에서 유럽 대항전 무패입니다. 아직까지 패배가 없어요. 프라이브로크 1대1. 이때는 프라이가 로테이션 좀 시게 돌렸어요, 여러분들. 황태님 어서오시고. 맞습니다, 용희님. 그리고 올림피아 0대0. 이때도 낭트랑 홈에서 3대0, 풀젠 0대0, 페렌츠바르스 1대1, 취리 3대2, 포즈난 5대1.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3승 3무인가? 그래가지고 아직 패배가 4승 3무인가? 그 정도 느낌의 패배가 없는 모습이고, 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 리그에서 모습은 상당히 아쉬워요. 리그에서 최근 재계 이후 8경기인가? 2승 3무 3패. 상당히 아쉽고, 그러니까 이게 중립 경기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별 표시인가요? 이거 뭐야? 배트맨에 표시되잖아. 뭐 또 중립 경기가 이게 공식적으로 카라바흐 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팀은 아제르바이잔 유럽 대항전 경기장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의 위치에 있고, 이 경기장이 카라바흐 공식적으로 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경기장이라고, 유럽 대항전 경기를 치르는 장소가 좀 따로 있는 걸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후진국이다 보니까 잔디 사정이나 뭐 여기 있는 것도 좀 잘 관리하는 그런 구장이지 않을까?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홈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어쨌든 뭐 부상자 쪽 보면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부상자 쪽 볼게요. 골키퍼 쪽이나 뭐 수비 쪽에, 중앙 수비 쪽에 메디나도 빠지고, 그 밖에 또 수비 쪽에 무스타파자, 얘도 불투명. 중앙 수비 이제 주전급 3명 중에 이제 1명은 못 나오고 1명은 불투명인 카라바흐 상황이고, 헨트는 미드필더 쪽 빠집니다. 얘랑 이제 오포에 얘나 이제 장기 부상에 빠져 있는 뭐 핵심 공격수, 지난 시즌 20골인가 기록했던 티수달리, 장기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바로 아웃이 돼서 못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헨트는 이제 우리나라 미드필더는 홍현석이 뛰는 벨기에 팀이고, 그 쿠팡에서 중계해주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아쉬운 또 성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력 자체는 솔직히 헨트가 괜찮아요. 카라바흐보다는 이제 조금 더 벨기에 팀이다 보니까 또 벨기에 상위권이야. 5위인가 그래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인데, 이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는 솔직히 막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어요. 워낙 어려운 곳이고, 또 이 팀 자체가, 팀 컬러 자체가 수비를 하는 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패스 플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임하는 팀이기 때문에, 헨트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그래도 뭐 무승부의 결과나 뭐 이렇게 얻어간다, 뭐 홈에서 승부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에서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양 팀의 전력차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무승부에 못 찍기 좋은 경기가 아닌가. 물론 마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역배가 안 뜰만한 경기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무회무 쪽으로 접근하기 좀 괜찮다.
카라바가 간혹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쉽사리 뚫지 못하는, 뭐 애초에 팀 자체가 강팀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들도 유럽 대항전 뭐 예선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무앤무 접근이 괜찮아 보인다. 뭐 가고요. 어쨌든 헨트가 원정에서 약하기 때문에 무앤무 혹은 카라승인데 저는 무앤무가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가고 트라브 존스 대 바젤. 트라브 존스 함식, 여러분들 아시는 그 함식 맞아요. 그 함식 빠졌고, 미스카 지난 시즌 상당히 잘했는데 장기 부상에 빠져있고, 브루노 페레즈 얘도 이제 주전급 사이드백인데 장기 부상에 빠져있는데 불투명 정도 떠있고요. 바젤은 이제 은도의 핵심 공격이 또 출전 정지로 빠지고, 그 밖에 뭐 밀러 얘도 공격 쪽에 뭐 마일레스 미드필더였나 아무튼 이렇게 빠졌는데, 바젤은 최근에 감독 교체했어요. 감독 교체. 그러니까 바젤이 이번 시즌, 바젤하면 스위스 강호잖아요. 이번 시즌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거의 뭐 중위권 살짝 위야. 옛날에 알던 그 바젤이 아니에요. 영보이스가 독주하고 있고, 바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처져 있는 흐름에서 재개 이후에도 벌써 직전 경기 승리 전에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모습도 있었는데, 감독 교체, 새 감독이 직전 경기 데뷔전이었거든요. 그때 이겼어. 교체하자마자 첫승. 그러니까 교체하고 일단 이기긴 했습니다. 뭐 요런 부분들, 뭐 또 겨울이적 시장에 노보아라고 공격 쪽에 임대를 데려왔는데 활약도도 괜찮고 뭐 이런 모습인데, 일단은 터키잖아요. 터키 리그 중단된 거 아시죠? 지진 그 피해 때문에 중단됐거든요. 근데 뭐 트라브 존스 같은 경우 터키 이제 상단 좀 위치해 있고, 중심부가 터키 중심이 지진이었잖아. 상단부여가지고 일단은 이 경기 자체는 진행이 되고, 특이사항으로는 이 경기 수익금 전액 기부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티켓팅 시작하자마자 뭐 웹사이트 같은데 다운됐다 그러고 4만간 좀 매진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진. 또 특이사항으로 이제 보통 홈팀 그 서포터들 그 티켓을 하는데, 이게 터키가 상황이 좀 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옷 색깔에 상관없이 아무 팀이나 다 이제 우리 으쌰으쌰 하자 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일단 매진이 된 모습이고, 개인적으로 선수단이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감독의 뭐 인터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이 터키 원정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트라브 존스가 어쨌든 예선전에서 원정에서는 뭐 개판을 치긴 했습니다만, 홈에서만큼은 3승 1무. 뭐 1무는 그거였죠. 참 이거 그 챔스 유로파 플레이오프, 챔스로 가냐 유로파로 가냐 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코펜하겐 상대로 무승부고, 유로파 예선에서는 3승 전승이에요. 츠르베나 상대로 2대1, 모나코 상대로 4대0, 페르츠바르 상대로 1대0 전승을 거두고 있고, 바젤 같은 경우 역시나 이번 시즌 바젤은 사실 믿을만한 팀도 아니고, 뭐 은도에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또 빠진 부분들, 또 트라브 존스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땐 전력적으로도 트라브 존스가 전력적으로도 당연히 우위예요. 우위 속에 뭐 상황이고, 지금 악재가 겹쳐가지고 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홈에서 극강인 모습이고, 리그에서도 홈 패배가 없어요. 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 아니면 무사이드로 접근해야 될 경기에서 요 정도 싸야 최근에 바젤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결장자도 뭐 크지 않고요. 함식이야 뭐 늙었고 장기 부상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풀라인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트라브 존스가 배당도 괜찮고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오데글림 보즈나, 이거 뭐 승급회 때 다 해버려가지고 맥 빠지네. 안 할 걸 그랬네 오늘. 이거 생각해보니까 10몇 경기인 16경기인데 승무패 14경기가 쳐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다 해가지고. 노르웨이, 여기는 뭐 폴란드죠. 일단 보대 같은 경우 배틀레센 핵심 미드필더, 공격 포인트가 거의 20개가 넘었나? 핵심 미드필더 빠져있고, 또 다른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 거의 주전이라고 보면 돼요. 살트네스 빠져있고, 여기에 뭐 무기사 같은 백업이나
뭐 베티 같은 미드필더 쪽 불투명에 떠 있고, 포즈나는 이제 더글라스 수비 쪽이나 뭐 사트가 아마랄 뭐 미드필더 쪽 이런 애들이 이제 불투명 이렇게 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대 같은 경우는 시즌 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대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잖아요. 노르웨이 비시즌 기간이고, 폴란드는 시즌 중입니다. 시즌 중이고, 포즈난 같은 경우 뭐 폴란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지난 시즌 우승팀이고, 최근에 뭐 압도적인, 그 리그 내에서 압도적인 모습까지는 아닌데, 뭐 지지 않고 있는 뭐 2연승에다가 그 전에도 뭐 무승부 데이터상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또 노르웨이가 비시즌이다 보니까 당연히 비시즌에는 이적 시장이 있고 뭐 인앤아웃이 있잖아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제 주전 샌백 한 명 우라와로 이적을 또 마쳤고요. 또 주전 키퍼 이탈, 여기 이제 주전 라이트백 여러분들 아시는 트벤테 같고요. 여기 이제 주전 윙어 로마 가가지고 벤치로 가끔씩 나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탈자들도 있어요. 영입 자원들도 뭐 오른쪽 사이드백에 대체자 느낌으로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일단은 출전이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뭐 비에르칸 같은 수비 쪽 자원도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또 출전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알던 그 유럽 대항전, 그러니까 월드컵 전에 했었잖아요, 유럽 대항전. 그때 보대보다는 분명히 약한 상황이에요. 일단 주전들이 많이 이탈했잖아. 4명 나갔고 여기 핵심들 둘 이제 못 나오고, 주전급이 거의 절반이 빠진 보대의 현재 상황에다 비시즌 보강도 지금 좀 애매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배당이 1.59예요. 이 58이에요. 기본적으로 배당 메리트가 없는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는. 사야씨 어서오고. 배당 메리트가 없는 경기야. 이거 해외 배당이 좀 많이 올랐어요. 아까 제가 라방하고 있을 승무패 라방 할 때 그때 한 해외 배당 1.7대였거든요 7대? 7 중반 후반. 근데 지금 1.88까지 올랐어. 이것도 오른 거예요. 이것도 오른 건데 여기까지 더 올랐어요 지금. 이런 경기에는 저는 애초에 유럽 대항전이고, 보대가 이거 홈에선 엄청 강하긴 해요. 막 인조잔디에다가 노르웨이라 또 지금 봄이잖아. 엄청 춥기도 하고, 상당히 포즈난 입장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인 부분들은 있는데, 전력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포즈난은 어차피 원정에서 이거 템팩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보대가 뚫냐 못 뚫냐 싸움이거든요. 아니면 역습을 포즈난이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쉽게 뚫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다. 무승부? 포즈난 프렌? 혹은 뭐 고배당으로 언더 쪽, 배당이 좋잖아.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배당을 좀 높은 걸 건드는 게 맞는 경기로 봅니다, 저는. 넘어가고요. 네 번째, 바르셀로나 맨유. 일단 부스케츠, 덴벨레. 맨유 같은 결장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출전 정지, 뭐 맥토미니, 자비처, 반더비크, 에릭센, 안토니, 마샬.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 지금.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빠진 것도 상당히 아쉽죠. 바르셀로나에 빠른 애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아쉽고, 미드필더도 지금 뭐 4명 나가래다가 공격 쪽도 뭐 산초가 복귀한 부분은 맨유가 상당히 좋은 이슈긴 합니다만, 뭐 안토니만 잘 빠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에다가 일정 자체도 제가 충북 때 또 말씀드렸지만 맨유가 훨씬 타이트해요. 왜냐면 리즈랑 연달아 경기를 치렀고, 실제로 리즈 경기 2경기 다 맨유가 쉽지가 않았어요. 홈에서는 비기고 원정에서는 뭐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타이트했죠, 게임 자체가. 거의 뭐 완전히 밀리는 양상 속에서 이제 수비 단단히 하고 철퇴 박아서 이겨버렸잖아요. 국수형님 고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바르셀로나도 어쨌든 리그 레알과의 승점 차를 좀 많이 벌려놓은 타이밍에서 돈이 급해요. 뭐 유로파 이기면 어쨌든 돈도 주고, 뭐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홈이기도 하고요. 지금 맨유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쨌든 맨유가 잠근 다음에 뭐 레시포드가 폼이 상당히 좋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습을 친다면은 좀 매섭긴 합니다. 제이드 산초도 좀 살아났고 뭐 매섭긴 해서, 개인적으로는 바르셀로나 어쨌든 마에는 잘 못하거든요.
보통 한 골 넣고 막 수비로 실점을 안 한다 뭐 1대 0이나 아니면 뭐 2대 1 이런 승리가 상당히 많아요.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뭐 햄무 쪽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햄무를 보는 입장에서 뭐 나는 좀 변수를 생각할래. 무승부 햄무도 찍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승찍거나 아니면 배당 뭐 하고 싶고 좀 고배당 쪽으로 건들칠 분들은 뭐 햄무 찍을 수도 있고 난 아싸리 변수로 하겠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이렇게 봅니다. 바르샤 승에 햄무. 다섯 번째 샤우타르 대 렌. 일단 뭐 이름 어려운 놈들이 샤우타르는 지금 뭐 불투명 내지 이렇게 뭐 빠져 있는데 이름 딥달이 어려워. 나자르야나 그리고 오체레트코 이 진짜 이름이 이래 진짜로?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나자르야나는 이제 미드필더 쪽 오체레트코 쟤도 이제 백업 미드필더예요. 백업. 나자르는 뭐 주전 로테이션급이고 그 밖에도 뭐 백업 자원들 뭐 한둘이 부상에 빠져 있는데 공격이랑 수비 쪽에 근데 뭐 걔는 완전한 백업이어가지고 로테이션급도 아니고 얘네 둘 정도 이제 불투명 떠 있고 렌은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테리어나 뭐 수비 쪽에 트라오레 아시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력은 지금 렌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중립 경기입니다. 중립 경기야. 이게 어디서 했더라? 이거 제가 알기로 레기아거든요. 레기아면 폴란드예요. 찾아보려다가 맞는 것 같아. 제 기억에 레기아였어. 폴란드에서 치러지는 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렌 입장에서 상당히 우크라이나 먼 거리 원정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있죠. 특히나 샤흐타르 같은 경우 이제 무드릭이 또 첼시로 이적을 하면서 전력 자체가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기 때문에 비시즌이라기보다는 중단이고요. 리그 중단됐고 무드릭까지 이탈됐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중단이잖아요. 대체자를 당연히 안 데려왔어요. 대체자 없어. 이러면 우리가 배팅을 어디 쪽으로 해야 될까? 홈도 아니야. 핵심 나갔어. 대체자도 안 데려왔어. 비시즌이라 뭐 경기도 실전 감각도 떨어져. 이거는 렌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렌 승을 가느냐 그래도 렌에 좀 집 나갔을 때 렌의 좀 안 좋은 모습들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나 수비 쪽에서 간간히 실수나 뭐 공격 쪽에서도 뭔가 2% 부족한 모습들 그걸 감안해서 무승부 행무를 찍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해야 되는 경기로 보여지는데 언어바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샤흐타르가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는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팀으로 보이거든요. 렌에 대항해서도 미드필더 쪽에서의 패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다만 무드릭이 빠진 상황에서 공격 쪽에서의 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사실 무드릭이 있을 때도 실제로 뭐 유럽 대항전에 애초에 샤흐타르 있었잖아요. 셀틱과의 경기에서도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 생각보다 옛날에 알던 샤흐타르는 아니에요. 셀틱한테도 물론 중립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좀 두들겨 맞는 모습들이 있었죠. 셀틱이 득점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무가 떴었는데 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렌 상대로는 확실히 열세입니다. 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승을 볼까 하다가 요거는 저는 약간 요쪽으로 봤어요. 렌도 어쨌든 집 나온 렌이고 뭐 홈에서의 일정 이게 뭐 단판이 아니잖아요. 홈에서 한번 더 붙잖아.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잡는다라도 한 골차 선이지 않을까 싶고 혹은 샤우타르가 조금 더 중원에서 잘 비벼준다면 뭐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봐서 무승부의 무 이렇게 봤습니다. 여섯 번째 뭐를 갈까? 아약스 가겠습니다. 아약스 대 우니온 베를린. 아약스는 풀라인업이고요. 우니온은 이제 측면 수비 쪽에 트리멜 출전 정지로 빠지기 때문에 유라노비치가 이번 시즌 겨울에 영입된 유라노비치 상당히 잘하는 선수인데 걔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 하버러라고 또 핵심 미드필더도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그 밖에 뭐 세페르 또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이 빠지고 뭐 세군 이런 애들은 소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밖에 로테이션 뭐 미드필더 자원들이 뭐 이런 모습인데 유니온 베를린은 제가 해외 쪽 자료나 이런 것들 찾아봤을 때 거의 약간 리그 올인 느낌이에요. 무조건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나간다
이런 팀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입도 뭐 인앤 아웃을 어느 정도 맞춰놨고 당장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벌써부터 데뷔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밑에서 이제 뭐 프라이브르크라든가 라이프치 프랑크가 바짝 추격하는 가운데 주말에 또 일정이 있어. 유니온 베를린이 주말에 또 리그 일정이 있잖아요. 어디랑 붙었더라? 잠시만요. 샬케랑 붙어요. 샬케랑 홈에서. 이것도 잡아야 되는 매치야. 최근에 샬케는 특히나 이제 완전히 만만한 팀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패배도 없고 감독이래. 감독 교체도 있었고 막 여러 선수들의 수열 또 라인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를 통해서 지금 뭐 상당히 잘 비비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일정도 타이트하고 이거 유니온 베를린이 제 생각에 파성성 형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100%를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애초에 누수자도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주말 경기를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잠글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잠근 다음에 뭐 0대0 내지 패배를 하더라도 1대0 패배선에서 막아내고 뭐 승부를 보더라도 유니온 홈빨이 또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서 볼 가능성이 조금 제가 볼 땐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니온이 잠근다 했을 때 사실 아야스가 쉽게 뚫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기는 해. 제가 봤을 때도 유니온의 수비적인 부분 아야스가 또 감독 교체 이후 살아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력적으로 좀 약해진 타이밍에서 뭐 쉽게 뚫을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약스의 유럽 대항전 짬밥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유니온은 이 뭐 분데스 리그 국내 리그 내선 깡패긴 합니다만 유럽 대항전 나오면 패병아리에요. 아약스 상대로는. 아약스는 뭐 매 시즌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챔스나 보통 챔스죠. 챔스에서 보여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니온의 또 주말 경기 일정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일단 아약스 사이드로 봅니다. 다만 이 경기가 어쨌든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국내 배당도 일단 아약스가 올랐죠. 오른 부분이 있는데 해외 배당도 아약스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국내도 1.75에서 1.83까지 일단 뭐 좀 빨리 바뀌었죠. 3시인가? 송무패 라방 하고 나서인가? 할 땐가? 바뀌었고 해외는 지금 2.1배 2.1배 사실 해외 배당이 한 번 더 바뀌어야 돼요. 1점 최소 9대라든가 아니면 뭐 2점 초반대라든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해외도 아니 국내 배당이 해외가 2.1 정도면 근데 아직까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배당이 올라서 불안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애초에 초기 배당이 아약스가 1.8에서 9대 받은 게 좀 낮게 받은 게 아닌가. 이게 국내 배당이 이 정도면 뭐 납득이 되는데 해외 배당이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1.8에서 9면은 애초에 좀 낮았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2.13까지 1 중반대까지 뭐 5라고 하겠습니다. 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1까지 떨어진 거야. 애초에 이 정도 배당 수준이 맞는 느낌이어서 해외가 불안하기는 해요. 상당히 불안해. 주력으로는 거의 찍기 힘든 정도로 해외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기임에는 분명합니다만 또 저는 아약스 사이드로 봅니다. 확실히 접근하기 어려운 경기는 맞는 것 같아요. 해외 흐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유니온의 기세적인 측면도 있고 어쨌든 유럽 대항전에서의 짬밥이나 유니온 베를린은 당장 리그가 급하다. 밑에서 추격하고 있는 팀들이 상당히 많고 또 3위 리그의 일정 그리고 출전 정지자들 미드필더 쪽에 빠지는 선수들도 많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승 찍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 뭐 잘츠부르크 대 로마 경기 같은 경우 양 팀의 결장자들이 크게 없어요. 이 경기는 뭐 잘츠도 주로 이제 백업 자원들 있잖아요. 아니면 겨울에 좀 데려온 새끼들이 좀 잠깐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전반기 때나 휴식기 직전에 나오던 선수들은 그대로 이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로마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뭐 백업 쪽에 다 뭐 로테이션급도 아니야. 아예 백업들 있잖아. 뭐 2군 막 3군 뭐 그런 애들이 빠져 있고 스피나졸라 정도 이제 베테랑이죠. 사이드백 쪽에 로마 같은 경우 얘 정도 이제 불투명에 지금 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는 유튜브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 제가 볼 땐 접근하는 게 맞아요. 무리뉴 유럽 대항전 원정은 이건 사실 분석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똑같이 하기 때문에 지지 않는 작전으로 갑니다. 항상 똑같아요. 무리뉴 감독 역사상 그냥 다 찾아봐도 항상 똑같아. 작정이래. 작전. 이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못 지켜서 한 골을 먹어서 뭐 한 골 잡혀외, 혹은 뭐 그대로 굳어서 무승부가 뜬다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철퇴를 좀 박아가지고 뭐 한 골차 승리. 항상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항상 거의 9할, 8할 뭐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선에서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쨌든 무에 대한 부분들, 아니 뭐 로마 쪽을 찍는다면 당연히 햄무 쪽에 대한 접근, 혹은 이제 지지 않는 작전, 언더에 대한 접근,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 뭐 다르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기다. 항상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즌에도 똑같이 분석을 했던 것 같아. 그때도 뭐 무승부가 나왔었나? 무승부 언더인가? 똑같이 나왔었는데 뭐 요 선에서는 솔직히 한 끗 차이에요, 여러분들. 운빨이야, 운빨. 그러니까 뭐 코너킥에서 넣는다, 뭐 로마 승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탱탱탱탱 그냥 한 골씩 받고 뭐 0대0이나 뭐 1대1 무난하게 뜰 수도 있는 거고, 잘치가 홈에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다 결국에 뽑아내면서 뭐 한 골차 승리,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끝발 싸움이기 때문에 뭐 분석상으로는 어쨌든 뭐 무나 햄무나 뭐 언더나 이런 쪽의 접근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봅니다. 언더. 로마의 햄무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잘치 쪽에 손이 조금 더 가는 느낌들. 로마도 어쨌든 리그에서 일정도 있는 상황에서 특히 뭐 한 점차 패배까지는 로마가 충분히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잘치가 옛날만큼 강하진 않습니다만, 로마도 사실 수비는 엄청나게 좋습니다만 뭐 원정 경기는 솔직히 좀 빡세죠. 유럽 대항전 원정은 쉽지 않아. AC 밀란도 잘치 원정은 상당히 고전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이거 배당 메리트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기는 배당 높은 걸 건드려야 돼. 차라리 뭐 언오바 건들던가. 이건 솔직히 메리트가 없긴 한데, 그래도 분석상으로 저는 이렇게 봤어요. 넘어가고. 일곱 번째였나요? 여덟 번째. 뭐랄까, 루도고레츠 할까요? 루도고레츠 대 안더레우트. 루도 이제 불가리아 팀이고, 안도는 이제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아까 좀 전에도 벨기에 팀 하나 있었죠. 홍현석의 헨트. 안도가 훨씬 못해요. 헨트는 이제 상위권이고, 그러니까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뭐 이렇게 있다 치면 상위권이고, 안도는 중위권이에요. 벨기에 중위권입니다. 옛날에 명성에 못 미치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뭐 비리나 막 이런 게 터졌어, 안도가. 그 몰락한 약간 명문 느낌이에요. 비리도 터지고 뭐 추가로 또 뭐 있었는데, 비리에다가 뭐가 있었지? 잠시만요. 어디 갔어, 데이터가? 어디 갔노? 왜 안 보이냐 이거? 진짜 안 보이네. 아무튼 간에 뭐 별 얘기는 아니야. 그 비리나 막 이런 것들 터져가지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뭐 팬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 있네. 재정 문제, 재정적인 문제나 뭐 비리, 경영진 비리 뭐 이런 거 터져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루도도 어쨌든 결장자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수비 쪽에 이제 네디알코프 사이드백 주전자원, 얘랑 이제 베르돈, 또 이제 베테랑 센터백 주전이에요. 얘도 둘 다 출전 정지로 빠지고, 뭐 피오트롭스키 또 삼선 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쪽 보누노, 얘도 출전 정지로 빠지고, 이밖에 뭐 릭 공격 쪽에 또 빠지고, 선수들이 상당히 누수가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루도가 원래 홈에서 볼 좀 차거든요. 그 만드는 플레이라든가 뭐 짧게 짧게 잘라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매서운 팀이에요.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들. 그래서 안더가 생각보다 고전할 만한 경기고, 특히 안더 같은 경우 이번 시즌 경기력도 솔직히 그렇게 좋지도 않고, 리그에서도 엄청 고전하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뭐 홈이든 원정이든 항상 조금은 답답한, 경기를 보면 답답해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고 그런 경기를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사실 루도가 결장자만 조금 적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봤을 것 같아. 루도 승이나 아니 무에무 봤을 것 같아 이런 경기도. 이둘 중에 고민을 했을 만한 또 경기인데, 일단 루도 쪽에 이런 누수들, 또 안더가 어쨌든 간에 최근의 페이스 자체는 좋아요. 리그에서 패배가 없어. 한 4경기 동안인가? 물론 상대가 좀 약체긴 했습니다만, 이 진짜 안더 같은 경우는 강약 약강이에요 진짜로. 리그에서의 어떤 데이터들, 뭐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보잖아요. 강팀한테 진짜 아무것도 못해. 슛도 못 때려. 심지어 유효슛도 제대로 못 때려. 약팀만 만났다면 두들겨 패요. 근데 루도가 그 어느 선상에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결장자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제 생각에는 뭐 안도도 지금 아주 뭐 공격 쪽에 누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이즈상으로는 그래도 비비는 내용까지는 뭐 승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도도 뭐 공격 쪽에 핵심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 쪽에도 핵심 1명 빠지거든요. 주전급 수비수. 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개인적으로 배트맨도 무승부가 많이 몰렸어요. 무승부 구매율이, 목이 또 갈라지네. 무승부가 45%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지 안더 프렌 뭐 요쪽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승부나 안더레어티 그래도 좀 지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좀 빡세긴 해도 요런 느낌으로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유벤투스 대 낭트. 유벤은 풀이고요. 낭트는 이제 뭐 전방에 가나고나 메를린 수비 쪽에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빠져 있는데, 사실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큰 두 팀끼리의 매치예요. 두 팀끼리 매치고, 풀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밀리크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데, 낭트가 그래도 최근에 공격 쪽에 부상이었던 시몬이 오늘 복귀는 해요. 그래서 불투명 정도 이렇게 뭐 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복귀자들 좀 있고 뭐 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사실 유벤투스 원정에서 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벤투스가 어쨌든 승점 삭감,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하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지금. 유로파에서 우승을 따낸다든가, 물론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바르샤, 맨유, 뭐 아스날, 그 밖에 뭐 다크호스로는 뭐 레버쿠젠, 모나코, 뭐 전통 강호 세비야도 있고, 쉽지는 않아. 뭐 로마도 있네 참. 일단 쉬운 상황은 결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가능성은 충분히 이어가는 사이즈로 봅니다. 뭐 랑테가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원정에서 그렇게 강한 팀도 아니고, 유벤투스 홈에서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뭐 1마인도 1.9배 정도면 건드려 볼만 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뭐 스포르팅 대 미트윌라, 포르투갈, 여기 이제 덴마크. 근데 이거 아까 승무패 때는 제가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완전 불안한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퍼센테이가 높은 데서 터진다면 그래도 여기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패스를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전력 차이가 좀 많이 크기도 하고, 미틀란의 올 시즌 또 리그에서의 부진,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서 스포르팅이 사실 많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승 볼게요. 승이랑 마인까지, 1마인까지도 홈에서는 미틀라인이 좀 그래도 비빌만한 여지가 있습니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좀 많이 빡센 사이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경기를 마인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쫄릴 수도 있어요, 마인을 건드린다 하면. 근데 뭐 일반 승 자체는 미트가 원정에서는 크게 힘을 쓰는 모습까지는 없거든요. 유럽 대항전에서 라치오한테 2대1로 졌고, 페노르트 2대2, 그라츠한테 1대0으로 졌고,
그밖에 챔스에서 때는 벤피카한테 4대1로 지고 뭐 라르나카 원정 1대1 무승부 뭐 이런 기록들 이렇게 강하진 않아서 뭐 일반승 자체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뭐 마인까지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 느낌. 그리고 보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은 경기들은 뭐 질문 주